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빈 아나운서입니다. 네, 제가 조금 오랜만에 찾아왔죠. 한 3주 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약간 휴식기를 틈타서 오늘 영상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카네기 자기관리론에 대해서 올리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챕터 중에 한 부분을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연습하라. 어느 광고 제작자는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생활했다.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바심을 가졌다. 매일 밤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지만 스스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 그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지금 당신이 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어요. 좀 느긋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서야 그는 유능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찾았고 진찰을 마친 의사가 말했다. 긴장을 풀고 쉬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고. 그제서야 그는 휴식을 연습했다. 무조건 빨리빨리를 외치던 습관을 멀리하고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려고 노력했다. 수시로 호흡을 정리하고 여백의 시간을 가졌다. 결과는 어땠을까? 정신적인 피로와 걱정, 몸의 부진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으며 아등바등 일할 때보다 훨씬 안정된 성과를 거두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법. 앞에서 소개한 윌리스 캐리어의 걱정관리법을 실천함으로써 고뇌에 허덕이던 삶에서 벗어나 새롭고 멋진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석 달 전 나는 괴로움과 걱정으로 잠을 자지도 밥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생지옥과 다름없는 삶에서 더는 버티지 못하리라 생각했어요. 나는 지나간 일을 계속 고민했고 내일 닥칠 위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걱정에 대처하는 조언에 따라 마음가짐을 바꾸었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내가 배운 최고의 비결은 오늘 할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재빨리 끝낸 뒤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괴로울 정도로 큰 고민이 생기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요. 나는 그렇게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라. 경제학자 로저 뱁스는 우울감과 번민이 밀려올 때 그것을 1시간 이내에 떨쳐버리고 낙관주의자가 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감정에 빠지려고 할 때는 일단 서재로 향한다. 역사책이 꽂힌 책장 앞에서 눈을 감고 무작위로 책을 꺼내고는 아무 곳이나 펼쳐 읽기 시작한다. 어느 역사책이든 읽다 보면 인류의 역사는 고뇌의 연속이며 문명 세계는 항상 격동의 시기를 지나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사는 어느 부분을 펼쳐도 전쟁, 기근, 빈곤, 역병 등의 잔혹한 현실로 넘쳐난다. 그렇게 1시간가량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떨쳐버리기 힘든 고민이 있다면 때론 역사책을 펼쳐보라. 만년이라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무한의 시간에서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고민을 나누고 마음을 정화한다.
보스턴에서는 정서적 불안정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치료 강좌를 열고 있다. 강좌의 의료 자문을 받은 로즈 힐퍼딩 박사에 따르면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움의 무게를 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그것을 마음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상담할 때 환자가 고민거리와 괴로운 심리를 상세하게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홀가분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가슴에 담아두기만 하면 언젠가 심신의 병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고민을 나누어야 해요. 기꺼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음을 실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조수는 심리치료 강좌에서 그 예를 직접 목격했다. 가정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한 여성이 무척 어두운 표정으로 내원했는데 심정을 털어놓는 동안 마음이 진정되어 상담 막바지에는 한결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물론 그건 아니었다. 다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진실한 위로와 조언을 받음으로써 한결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 것만은 분명했다. 작은 노력으로 일상의 소소한 변화를 꾀한다. 보스턴 심리치료 강좌에서는 불안을 덜고 일상의 소소한 변화를 꾀하는 작은 습관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권유한다. 첫째, 자신만의 비법 수첩을 만든다. 기분이 좋아지거나 용기를 북돋는 글귀, 마음에 드는 시를 수첩에 기록한다. 그리고 비 오는 날처럼 괜히 기분이 울적해지려고 할 때 수첩에 적힌 나만의 주문을 읽으며 음울한 감정이 옅어지도록 자기 암시를 한다. 한없이 가라앉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다. 둘째, 잠들기 전에 내일의 일정을 계획한다.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 끝이 보이지 않는 방대한 집안일을 떠올리며 피로감과 조급함에 시달린다.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은 할 일을 명확히 계획하고 그에 집중하는 것이다. 매일 밤 다음 날의 일정을 수첩에 적고 하나씩 차례로 실행하다 보면 일에 허덕이며 시간에 쫓기는 듯한 압박감 대신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습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간단한 습관을 익혀보자. 피로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매일 꾸준히 실행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피로를 느낄 때마다 바닥에 누워서 가능한 온몸을 쭉 편다. 뒹굴어도 좋다. 둘, 눈을 감고 다음과 같은 말을 되뇌며 감각을 연상해보자. 머리 위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 하늘은 파랗고 환하게 빛난다. 대자연은 고요하게 세상을 감싸고 있다. 나는 자연의 일부로서 우주와 파장을 맞추며 숨쉬고 있다. 셋, 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자에 바르게 앉아 등줄기를 펴고 양손은 허벅지 위에 둔다. 발가락부터 천천히 힘을 줬다가 다시 힘을 푼다.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몸의 근육을 차례로 긴장시켰다가 이완하는 방식으로 풀어준다. 목과 머리는 천천히 돌려준다. 넷째, 천천히 고르게 심호흡한다.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쉰다. 날카로워진 신경을 진정시키는 최적의 방법이다. 다섯째, 얼굴 근육의 긴장을 푼다. 경직된 미간이나 입 주변을 의식하며
부드럽게 풀어준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제가 약 7개 정도의 챕터를 읽어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책을 낭독하면서 마음의 위로 그리고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아침이나 점심 또 자기 전에 제 영상을 듣고 주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비나나의 취미생활 그리고 책 읽어주는 아나운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